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월 27일 장 마감 오후 4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최근에 또 2차전지 또 바닥 주식들이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내려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최저점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뻔히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걸 알면서도 우리가 털리는 시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창 떨어지고 나서 손절치면 다시 올라갈 때는 그 내가 왕창 떨어질 때 1억을 갖고 있었으면 다시 1억을 못 사겠죠. 500만원, 1000만원 사다 손절치고 결국은 그 종목이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손절치고 결국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떨어졌다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어깨 피시고 오늘 영상 꼭 시청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지금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사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좋아요율 자체가 95%, 때로는 97%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한국 주식 투자에서 정말 몇 종목 말고는 정말로 작년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정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또 좋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 같이 웃게 되는 그날 꼭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같이 힘내보자. 지금 전혀 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따뜻한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주제예요. 트럼프 관세 전쟁에도 미국 폭락 나오든 말든 2차전지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그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던지, 감사보고서 거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바닥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적자 나오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꺾일 것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주식이 폭락을 하고 2차전지가 또 폭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예전보다 훨씬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도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기대한다 실적, LG 이노텍 1분기 실적 기대된다 하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이노텍 조금 오르고, 정말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적이 좋든 안 좋든 테마에 엮이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있는 종목이 조선주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말고 뭐 전력기기는 최근에 좀 떨어지고, 반도체 폭락한 거 좀 반등하고, 2차전지는 바닥에서 아직까지 대형주 같은 경우 오른 게 없어요. 조금 그냥 고개를 드는 수준? 근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전혀 낌새가 없는 종목이 있다 그랬죠. 금양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오르기 전날에 뭐라 그랬냐면, 금양에 대해서 최저점일 때 이게 급등할지도 모른다. 왜? 2차전지가 오르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이 또 오르기 때문이고, 바닥에서 그런 종목들은 막 갑자기 상도 때리고 20%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조금 추세를 그려가서 좀 견딜만 한데, 에코프로, BM같이 견딜만 한데, 어떤 건 희망도 없는 차트로 거래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막 유일에너테크 상치고 동아기업 상치고 이런 기업들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때립니다. 그리고 협박용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는 겁만 주는 거야, 겁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고 못 받아들이니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거라도 받으려고 트럼프가 저러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 그런 거라도 안 주면 관세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안 줄 깡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냐? 없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관세를 때림으로써 또 4월 1일로 약간 유예하는 분위기죠. 정말로 펜타닐 때문에 그럴 것인가? 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거라도 함으로써 다른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의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캐나다, 멕시코에서 내놓으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차 전지가 급등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세 때리면은 한국 제품들이 미국에서 비싸집니다. 그쵸? 비싸져요. 그리고 중국 제품 관세 때리면 미국에서 또 비싸집니다. 그럼 누가 안 좋아지나요? 미국 소비자가 완전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수입했던 것들 또 800달러 미만짜리는 또 굉장히 이득이 있거든요, 중국에. 그런 것도 만약에 수입 안 하면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우 싸기 때문에. 그럼 뭐 수입처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다른 데로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싼 나라가.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을 끊지 않는 이상 해야 되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는 희망을 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대미 투자를 많이 했고 그동안 미국 눈치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방위비 같은 경우 좀 올리더라도 지금 미국 방위비 올린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야지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로 좀 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가 좀 세계에서 8, 9등 하니까 많이 난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겠다. 미국에 일자리 창출해주겠다. 공장 짓겠다. 최고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2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세를 올리는 나라 또 몇 퍼센트 때리는 나라 또 몇 퍼센트 때리는 나라 또 한국은 미국하고 FTA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이 동시에 똑같이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한국이 요만큼이라도 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 관세 때문에 폭락한 주식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트럼프 제가 계속 보면은 딱 한 가지 중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나라부터 관세 때리는 흐름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유럽 쪽으로 막 수출하고 중국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때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중국인 쓰고 또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수출 같은 관세 때리면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나라에 관세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국이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협상을 할 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옆에 껴있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친구의 눈치를 친구한테는 먼저 이야기를 보통 해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는 나중에 좀 챙겨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친구하고 협상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쪽하고 해서 좀 득을 보려고 하는데 친한 친구가 거기 껴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처음부터 빼고 그렇게 할 거야 하면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절대 쫄 필요 없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미국이 지금 관세를 때린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 테슬라 최고점 500불 다 될 때 반토막 나는 거 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반토막 나고 있잖아요. 12월 달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뭐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브로드컴부터 해서 제일 많이 산 종목만 폭락 먹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됐어요? 반절되잖아요. 그렇게 막 오를 때 질러서 다 같이 우르르 가서 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한국은 가망성이 있냐? 한국 주식 멀쩡한 종목들 다 손절 까고 했는데 2차 전지가 그러면은 지금 이번 달 폭락하는 거 아니죠? 그쵸? 한국 주식 더 이상 폭락 안 하죠? 미국은 폭락하잖아요. 우르르 달려들어서. 아직 제대로 된 하락은 미국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물량 내놓을 때까지. 미국은 세금 내고 한국은 원금 낸다. 한국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2차 전지 갖고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조금 2차전지 제가 2년 전에도 엄청 막 2월, 3월, 4월 다 좋다 그러다가 7, 8월 달에 에코프로 150만 원 찍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조금 안 좋게 말씀드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나는 춥춥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른다 그러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 듣고 되지도 않는 2차전지, 문제가 많은 2차전지, 실적 안 나온 2차전지, 한국 주식은 떠나라는 얘기나 듣고 공매도 때린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2차전지가 조금 아직 부정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상한가 치고 20% 치면은 그 얘기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상한가 치고 20% 오르면은 2차전지 오를 때 일주일이면 따블이에요. 지금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 안 그런가요? 반도체 종목들 바닥에서 막 70% 떨어지고 3배 오르는데 1, 2주면 돼요. 실적 상관없습니다. 올해 실적 꺾인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도 올라가잖아요. 반등했잖아요. 작년 7월부터 제일 많이 떨어진 건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가 기회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르게 간다. 우리는 다르게 갈 거다. 왜? 다른 거 없어요. 여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미증시 휘청하자 서학개미 난리 났어요. 근데 서학개미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건 좋은데 미국은 역대 최대 하락 기회고 미국의 대표이사 임원들 다 팔아먹습니다. 고점에서. 그래서 예시 들었었잖아요. 네이버가 2년 전에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안 그랬던 거 아니고 코로나 관련주 2년 전에 10배씩 올랐던 거 다 10분의 1 됐고 지금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이 안 그러겠어요? 뻔하잖아요. 자 보시면은 테슬라 제일 많이 갔는데 이거 폭락 먹고 엔비디아도 얼마 전에 단기 40% 폭락 먹고 반등 좀 쳤고 그리고 애플 이것도 안 올라 팔란티어 맛이 갔고 이거 제일 많이 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제일 많이 사는 비중이 테슬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 최근에 한 30-40% 떨어져 폭락 먹었죠. 브로드컴, 알파벳, 아마존 그러니까 이런 데를 걸러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또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뭐 시총을 몇 % 들고 있다고 이러하는 종목은 미국에서도 걸러야 됩니다. 왜? 폭등만 하면 들어가니까 폭등만 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코인 보여드리면서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급등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비트코인 12월 달입니다. 여기. 그 이후에 지금 또 결국은 폭락 먹었죠. 이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이더리움 보세요. 12월 달에 막 그때 계엄까지 있어가지고 막 해서 코인, 한국 코인만 더 비싸고 해서 그때 이더리움 고점 딱 찍고 한국 코인 제일 많이 사고 나서 마이너스 40%. 얼마, 그 이후에 한국 주식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들어서 이때 어떤 종목을 손절을 많이 깠어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까고 한국의 바닥 종목을 까고 코인에 간 거예요. 이때 코인 갔으면은 코인은 반토막 2차전지는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제일 많이 산 거 보세요. 이때 또 엄청 주위에서 얘기만 해서 너 아직 코인 안 하냐? 코인 안 하냐? 얘기 들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 다 폭락 반토막은 막 엄청 많고 이더리움 클래식인가 이것도 엄청 시끄러웠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절됐어요. 그것도 오르지도 않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잖아요. 이때 이더리움 클래식 오른다. 이거는 덜 올랐다. 덜 오른 건 또 42,000원에서 24,000원이면 반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이렇게 코인으로 우리나라 자금을 엄청 흡수해 갔어요. 또 미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12월 달에 맨날 차트 보여드리고 이게 반절된다고 말씀드렸죠. 반절. 500불에서 290불 지금 찍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반절 아니에요. 다 손절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일 많이 샀느냐? 비싸요 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 꼬라박는 거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테슬라 2배짜리예요. 65불에서 20불 아래 갔어요. 3분의 1 토막됐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슬슬 반대매매 때리고 완전히 여기서 만약에 한 250불에서 290불 사이가 지지가 되고 반등 나오면은 이제는 산 사람들 손절 다칠 거예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AMD 지금 보세요. 미국 주식 하나. 이거 뭐 엄청 폭락 먹었고,
브로드컴 이것도 급등한 다음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다음에 이것도 폭락 먹고 이거 오른 거 아니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인텔은 뭐 이거는 뭐 자사주 100조 사는데도 이렇게 떨어졌고 엄청 폭락 먹었고 애플 떨어졌다가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다 반등 나온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맛이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서 매물대에서 떨어지면은 이거는 또 여기 또 막 샀다 팔았다 하는데 이거 매물대 엄청 쌓이는데 위로 못 가면 내려가겠죠. TSMC 내려가고 있잖아요. 다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게 최고 기회일 것이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어요. 제가 미리 실적 발표 전에 폭락 먹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한 1, 2주 내로 140불 이상으로 안착이 되게 된다면은 다음 분기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만약에 한 1, 2주 내로 140불 못 가고 다시 125불 아래로 내려가면은 장기 하방에 걸려 있어요. 떨어질 때 한 번에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마진율 자체가 이 엔비디아도 많은 분들이 자, 미국에서도 보세요. 아이온큐 사태 막기 위해서 증권사 고배율 레버리지 아이온큐를 안 사고 레버리지 사서 아예 영원됐잖아요. 한국 사람이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아이온큐도 폭락 먹었잖아요. 이거 제일 시끄러운 게 또 아이온큐예요. 제일 시끄러운 게 10배 올랐다고 이걸 갖다가 54불에 되면 반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다 간 거예요. 이게 또 제일 많이 지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 상회에도 저성장, 최저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딥시크 쇼크 우려는 불식시키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마진율이 한 75%에서 70불 정도인데 올해 말 정도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올해 말 그러면 당장 또 2분기부터는 영업 마진율을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시장 기대는 뛰어넘었는데 제일 엔비디아가 그 상하방으로 막 20% 열려있다는 이런데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냥 미리 떨어지고 실적 나왔는데 그냥 조금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블랙엘 매출이 좋았다 이런 얘기. 마진율 자체가 70% 초반대니까 하반기 개선이니까 상반기에 엔비디아는 만약에 여기서 못 가면은 또 하반기 기대하면서 엔비디아 진짜 작년에 200% 완전 폭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200% 올랐잖아요. 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신고가를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못 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어떤 게 기회가 있냐. 한국 주식 기회 있는 거예요. 테슬라 떨어지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테슬라 미국 쪽으로 쉽게 간 분들이 한국 쪽으로 넘어오진 않거든요. 넘어오려면 2차전지 급등하면 다 넘어옵니다. 뭔 돈으로 가서 샀겠어요. 저렇게 오른 종목을. 총알바지 물량바지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은 140불 넘어서 정고점을 터치하고 쭉쭉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이 매물대에서 누가 다 샀냐는 거예요. 한국 국민입니다. 여기 위에가. 글로벌 개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보시는 분들 그럼 만약에 이게 140불을 안착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떤 게 움직이겠어요? 속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속스예요. 속스가 이렇게 폭락을 해서 도대체 이게 옛날부터 해서 1억 넣었으면 100만원 남고 200만원 남은 상황이죠. 이거 3배짜리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급등에 40% 오름 내려오고 올름 내려오고 올름 내려오고 올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바닥거래 하던 분들도 짤짤이 치고 단타 치다가 만약에 미국이 하방으로 진짜 가게 됐을 경우에 이 속스하고 SQQ가 올라가면 미국 주식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키고 있고 SQQQ 똑같아요. 오르려고 그러면 내려오고 급등해서 가나 내려오고 급등합 내려오고 급등합 내려오고 급등합 내려오고 요번엔 60에서 올라탔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돌파를 한다. 지금 30불인데 35불 위로 간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지금 조정하라고 기도하는 미국 메이저들이 얼마나 많고 워렌 버핏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미국 주식이 폭락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타이밍이 당장 내일이냐 모레는 모르겠지만 이 SQQ도 이 자전지 차트나 다를 거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연속성이 있게 떨어질 때는 하방은 너무 빠르게 터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저점이 아니고 걸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종목 손절 나오겠죠.
그 자금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매도 가고 간 자금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관세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관세 때리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투자합니까? 지금 미국이 얹어 놓는 데가 어디예요? 자,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자, 미국이 지금 국채금리가 드디어 꺾이고 있어요. 근데 이 파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전쟁 나고 물가 오를 때 물가 상승은 일시적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금리 안 올렸었죠. 이 사람도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개미입니다. 어차피 시장이 물가 좀 잡히면은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러고 하는 거고, 주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 하는 거고, 지금 금리 인하 올해 한 번 한다는데 국채 금리가 왜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금값은 지금 또 엄청 올라 있는데 지금 금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저렇게 너도 나도 금을 사는데 파는 시기라는 거예요, 금도. 그렇다면 국채 금리가 드디어 꺾이나 하락세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4.75에서 4.3이 됐냐는 거예요. 금리 올해 한 번 내린다는데 한 번 못 내립니다. 주가 떨어지면. 왜 그러냐 하면은 트럼프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달러 약세고 금리 인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 보시면 돼요. 유럽이 지금 관세 압박으로 해서 트럼프가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데가 유럽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강달러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주가는 안 가는데 강달러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강달러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미국을 망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관세 25% 때리겠대요. 이거 안 따를 수 있나요? 주가랑 상관없이 미국이 저렇게 지금 세게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 한다 그러는데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럼 협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한 거는 전 절대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수 경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금리가 10% 20%씩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리 제가 그 12월 달대로 지금 환율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1440원 20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예상보다 미국이 떨어지면은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하도 많이 사갖고 환율이 또 미국이 강세인 것도 있어요. 하도 달러를 바꾸니까. 달러를 바꾸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을 개인 투자자가 싹 팔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싹 팔고, 그러면 우리가 달러 약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돈 바꿔가지고 주식 산 게 죄다 손실이니까 매도가 나왔지만 원화가 조금 강세로 돌아서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다는 얘기. 어디가 들어올까요? 제일 많이 손절가고 제일 많이 받은 데가 2차 전지입니다. 한국에서. 그거는 팩트예요. 지금 외국인들 중장기로 사는데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불안하긴 하지만 미국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환율이 1,400원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뭘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협상이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정말 모를까요? 트럼프가 정말 우크라이나하고 광물에 대한 이득도 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땅도 잃고 광물도 잃고 이런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3년 동안에 협상 안 하고 뭐 했냐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 판단을 하는 거죠. 러시아는 핵도 있고. 그렇다고 뭐 미국 러시아 쳐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고 무슨 안전보장에도 불참하고 이러니까 러시아 쪽이 드디어 미국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면서 미국하고 같이 자원도 개발하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되는 거야. 얘기라도. 그러면은 또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나라는 힘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강제로 휴전선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도 그렇고 미국 그때 힘이 없다 보니까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 그때 또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저렇게 하고 러시아 쪽에 저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하면 협상이 나오고 그럼 나중에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것도 조금 유예를 해주고 조금 협상하고 이러면 이게 협상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편들면 아예 얘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전쟁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있으면 끝까지 전쟁해야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 한국이 뭐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한국은 세계 군사력의 5등 안에 들어가는 정말로 무기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핵이 없다는 전제 하에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을 몇 달 안에 만들 수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안 만드는 거죠. 그럼 핵은 러시아가 쏜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핵 없이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핵이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상대도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공격 자체를 안 하겠죠. 북한이. 그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도 아예 핵 있다 그러고 뭐 친해지고 싶다. 시진핑하고도 심지어 친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 관세전쟁 했을 때 중국과 관세전쟁 했을 때 미국이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밖에 안 때리는 상황이죠. 중국도 같이 보복관세하는데 예전에 60% 때린다 그랬고 중국 중시가 지금 최근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하고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좀 개선을 하기 위하고 오히려 이번에 EU 쪽을 지금 막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간섭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그동안 지원해준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정말로 안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마지막에 협상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 아예 얘기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쪽의 관세를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신기한 것은 유럽은 관세 받는다 그러고 지금 매일 신고가예요. 환장합니다. 이게 관세 받는다고 예고한 나라의 일본이에요. 유럽 전체입니다. 많은 분들 자꾸 한국 위기설 얘기하는데 원달러 보유도 유럽보다 많고 성장률도 유럽보다 높아요. 우리나라가 2% 가까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성장하나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죄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일하러 옵니다. 왜? 연봉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인데 성장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원달러도 부족한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나라 엄청 욕하는 거예요. 왜? 주식이 안 가니까. 그러면 유럽이 저렇게 두드러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고가를 때리니까 저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은 보수 정권 됐다 그러고 이게 독일 차트인데 매일 신고가를 이렇게 때리고 이게 독일 차트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독일 차트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홍콩 망한다고 ELS 낙인이니 뭐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 초에 2배 올랐어요. 지금 이때보다 우리나라가 심각한가요? ELS 낙인 때보다 심각한가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일부러 낙인시킨 거잖아요. 지금 2차전지 일부러 저러는 거잖아요. 홍콩 망한다고 했는데 홍콩 이렇게 급등했어요. 중국 망한다고 했는데 중국 급등하고 잘 가고 있어요. 이제 한국 차례란 얘기예요. 한국은 개인 투자자가 오죽했으면은 한국 주식 실적 좋으면 그날 떨어지고 안 좋으면 폭락 먹고 미국 실적 좋으면 막 급등하고 이러니까 미국이라도 가자. 코인은 급등하니까 한국 가망 없고 작년 12월 달까지 허구한 날 떨어지니 미국 가고 코인 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이번에 공매도 재개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 주식에서 많은 분들이 손절을 친 게 2차 전지인데 왜 2차 전지가 엄청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2차 전지 좋다 그러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나 듣죠. 그래서 관세 때문에 폭락한 거는 딱 하나 보시면 돼요. 유럽은 관세 나오는데 맨날 신고가다.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지금 관세 때린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그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신고가면 신저가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증시 부양책이 나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한국은 오를 수가 있다. 작년에 아무리 환율 효과라고 해도 수출 사상 최대였습니다. 한국이. 근데 우리나라 살다 보면은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나요? 여행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대한민국 대표하는 게 삼성전자도 말도 안 되는 시총, LG전자, 현대차, 해운주, 조선주, 건설주, 2차전지, 세계 1등이 몇 개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유럽처럼 이렇게 경제 성장이 꺾인다, 불황이니 뭐니 하는데 허구한 날 신고가 때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수급이 이제 100명이서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50명 주식 투자하거든요. 한국 주식을. 한 번 떠라면 오기가 힘드니까. 왜?
막상 떠났는데 거기는 이제 물려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주식에 뭐 또 하기는 싫은 거예요.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2차전지에 급등 안 했잖아요. 아직. 급등을 하게 되면 아 이제 한국이다 라고 돌아올 분들이 다시 100명 되겠죠. 한국 주식 올라가면 한국 옵니다. 원래 그래. 코인 급등하면 코인 가고 코인 2년 만에 다시 간 건데 미국 급등하면 미국 가고 그래서 심지어 달러까지 강세였잖아요. 미국 주식 하도 사갖고. 근데 이제 갈 분들 많이 갔어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때린다고 할수록 반도체 안 가고 나스닥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지하다 떨어지면 이 밑에까지 뻥 뚫려 있는 자리 아니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오른쪽 날개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19,000 제대로 이탈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 한국 국민들이 간 12월 달부터 나스닥 지수는 안 갔습니다. 심지어 많이 산 주식은 폭락 먹고 유럽은 관세 때문에 급등을 한 상황이니까 관세 걱정하지 말자는 그 얘기입니다. 요만큼이라도 한국이 득을 보게 된다면 한국 2차 전지는 따답을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손절 가서.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올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말은 저렇게 하고 관세 때린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모든 거에 관세 25% 때리겠다. 그럼 한국도 25%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국은 지금 미국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놓고 유럽은 중국 물품을 많이 받고 또 미국에서 가장 흑자가 많이 나는 데가 유럽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캐나다, 멕시코는 초반에 말하기 좋으니까 저기부터 때린 거고 4월달 1일날 발효가 되면 그 전에 또 뭔가 돼서 저기는 어영부영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오늘도 LG전자가 요렇게 참 사상 최대 실적 전망, 트럼프 시대가 기회가 될 것 이러고 기사 나왔어. 미국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20% 급등 먹습니다. 얘가 올랐나요? 지금 LG전자가 최저가인데 거의 최저가예요. 관계없어요. 근데 보면은 오늘 아침에 1% 오르고 2% 오르고 음봉 끝나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LG전자가. 얼마나 많이 오를까? 한국 주식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거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LG이노텍이에요. LG이노텍이 보세요. 작년에 지금 많은 분들 주가 안 간다고 절대 속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를 보시면 LG이노텍이 과연 작년 7월 달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꺾여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질 걸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주식이 떨어지는데 LG이노텍이 30만 5천 원에서 13만 9천 원이 저점이에요. 반토막 더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분기 실적 좀 괜찮을 거야. 아이폰 수혜 이러고 해서 여기 지금 온 게 3개월 고점 지금 도전하는 그런 과정에 수급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런 애들도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도 지금 매물대 아직 간 거 아니에요. 현대모비스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28만원, 32만원 가면 더 간다고. 현대차, 기아차 쉬는데도 저렇게 움직이고 SL 하나 급등했어요. 자동차주에서. 급등 제대로 한 거는. 그러니까 가는 게 나온다. 근데 SL이 이게 또 보면 47,000원에서 26,000원까지 이렇게 폭락할 종목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주식은 아직 시작 안 한 게 대다수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이거 제대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완전히 삼성전자 7월 달에 10만 전자 간다고 엄청 추천 나오다가 한 번 딱 봉변 당하니까 그때부터는 못 팔아요. 삼성전자는 제가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못 팝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사주까지 무슨 소각하고 엄청 사고 하고 대주주 반대 매매 얘기 나오고 하는데도 아주 요만큼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요 밑에 떨어지게 되면 아직까지 요때 매집한 걸 한번 턴 흔적은 없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종목이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한번 들어올리는 시기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기 밑에서 조금 올랐으니까 거래량 터진 건 아니죠. 외국인 하도 많이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5만 한 2천에서 6천 원 정도에서 지지하고 한번 6만 원, 6만 5천 원 여기까지는 올라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진짜 희망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반도체 종목들은 반등했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은. 근데 이거 보세요. 한 달 남은 공매도 재개예요. 근데 공매도 관세 전쟁에 공매도 재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메릴린치 무차익 공매도했다고 20억 때렸어요. 이것도 싫다고 소송 겁니다. 아니라고. 이게 때려도 공매도 차단 효과 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렇게 불법 공매도 저지 수준을 엄청 크게 해야 되는데 세게 때렸는데도 불법 저질렀는데 1심에서 보면은 금액 산정 과도하다고 벌금도 안 내려 그래요. 이 쓰나 마나한 거 뭐하러 합니까? 개인 투자자가 잘못하면 난리가 나서 무슨 뭐 구속하고 이러는데 아주 메이저에서 매도 때리면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공매도 재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비율 낮아요. 5% 10%예요. 유럽, 미국 50%입니다. 한국은 불법 공매도 재개하게 되면 이제는 내부자 슬쩍 알아가지고 주식 매도 가고 저기 5%나 2% 큰 물량 아니면은 미리 공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좀 때려놓고 이 악재 나올 때 한 번 떨어지니까 또 몰래 또 저기 공매도 치기 전에 아니 그걸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굳이 재개를 해야 되나? 공매도가 없는데도 저렇게 못 가는데 한국 주식은 개인 투자자가 매도 가서 못 가는 건데 지금 한국 증시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공매도 재개해도 되는데 최저가에서 또 종목별로 지금 2차전지 때문에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근데 2차전지 최저점에서 공매도 저기 재개합니다. 근데 공매도를 2차전지를 못 치죠. 겁이 나서 이제는 쇼커버 쳐야 돼요. 그래서 2차전지가 급등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올랐던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폭락 먹은 거 테슬라 폭락한다고 우리나라 2차전지 폭락했나요? 안 했잖아요. 테슬라 반등한다고 우리나라 2차전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치 테마주입니다. 많이 폭락하면 또 오르고 할 거예요.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는 뜬금 유상증자는 사라지게끔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뜬금 유상증자는 처벌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저기 사라지게 한다는 요건 잘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주식 떨어지는 것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보시면은 최근에도 반도체 종목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런 종목들 하이닉스 추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20만원 깼기 때문에 19만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 신고가 못 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엄청 올라 있어요.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 있어요. 하이닉스가 여기 오는 동안에 엄청 폭락한 어부부 반도체는 바닥에서 3배 해먹었어요. 보세요. 엄청 떨어졌죠. 작년 초까지 좋다가 3배 해먹고 또 작년 초에 제일 좋았던 거 제주 반도체 10배 해먹고 70% 폭락 먹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해먹을 때 한 일주일 해먹으면 3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조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종목들이 꽤 돼요. 심택도 반등 들어갔고 완전 폭락 먹고 반도체가 반등이 좀 했어요.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를 또 못 달리면은 HBM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는 차익 실현 나오고 반등 끝나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겠을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부터 때릴 거 아니에요. 로봇주도 올랐다 떨어지는 분위기.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개별주 안에서 만약에 반도체주에서는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애들이 추세가 좀 살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런 애들은 아이폰 출시 관련주인데 실적이 괜찮아요. 반도체 안에서 오르고 떨어지고 여기서 바로 고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요런 애들은 좀 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왜? 터무니없이 급등은 안 했으니까. 작년에 또 폭락을 먹었잖아요. 7월달에 먹었는데 올해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하니까 얘는 다시 돌리는데 추세를 좀 그려갈 수 있는
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좀 괜찮아요, 보니까.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도 괜찮은 게 DLENC 같은 거 보세요. 건설주는 매도 리포트 나온 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땡겨놨잖아요. 현대건설 사상제대 적자 나온다고 그러고 땡겨놨잖아요. 지금 현재. 땡겨놨습니다. 워낙 많이 손절가 나가지고 땡겨놨어요. GS건설 상승 눌림목 자리에서 거래하고 있고 대우건설 상승 눌림목에서 거래하고 있어요. 보면은. 건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실적은 좋은데 못 갔어요. 근데 조금 오른 다음에 지금 상승 눌림목 자리겠죠.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한미글로벌, 대창단조, DY파워 이런 애들 지금 제대로 안 올랐잖아요. 재건주 중에도 오른 게 있고 안 오른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력주가 떨어져요.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에서 슬쩍 떨어지는 거예요. 전력수요 엄청 많다 그러고. 그런 많은 분들 전력주는 지금 고점 찍은 것 같은 게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휴전 나오고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고점 찍고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배가 올랐나요, 이거? 이런 애들이 이제는 그동안 가다가 지금 조선주는 살려져 있는데 전력주가 지금 스리슬쩍 떨어지고 있어요. 전력주. 조선주는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다. 요런 애들 추세 살려져 있고 태광 요런 애들 추세가 살려져 있는데 성광밴드, 뭐 세진중공업 이런 애들이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만 일단은 추세가 살려져 있지만 전력주는 지금 또 내려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또 뭐 케이프 같은 것도 있죠. 선박 엔진 쪽 케이프 이런 애들은 또 지금 한번 오르고 또 밑에서 쉬고 있는 자리. 이 선박의 엔진 시장 점유율이 또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실린더 라이너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또 한 번 급등하면 다 내려오고 또 횡보 들어가고 이러고 추세가 살려져 있는 게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일 시끄러웠던 전력이나 AI 쪽은 또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이로 코리아 이런 애들도 추세가 한 번 급등하고 또 다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안 갔던 애들 그렇게 22년도에 인기 종목 뭐예요? 카카오 아니에요. 최고 인기 종목이 카카오였었어요. 이때 당시 때.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폭락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카카오페이 보세요. 이게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조금 요새 올라온 거예요. 요런 것들 실적 뭐 순이익 좋아진다. 뭐 요 정도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우리가 이 전고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농화성이다. 요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중에 테슬라 신차 출시 수혜주 중에 먼저 오르고 다시 요렇게 가는 전고체주가 있고 또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고체 배터리, 삼성, 현대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하고는 전고체 투입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게 그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못 치면 또 조정 나올 때 요런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전고체 보시는 분들 이수 스페셜티 이렇게 단기간에 트럼프 떨어질 때 다 해먹었어요. 엄청 올라왔어요. 이수 스페셜티 100%가 한 달 만에 가잖아요. 100%가.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게 지금 전고체가 먼저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뭐 도전제 관련주 이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폭락하고 오른 게 없습니다. 이거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아직 거래량도 안 터졌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완전 막 그냥 막 급등해서 막 지금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리 종목이 되느냐 이런 노이즈는 있을 수 있는데 10분의 1 떨어졌잖아요. 20만원에서 2만원 됐어요. 유상증자 철회만으로도 이렇게 급등이 들어가잖아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일에너테크도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차트에서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자가 싹 버리고 그냥 느닷없이 세력이 연상쳐서 올려버리는 게 이거였었어요. 유일에너테크, 동화기업 이런 애들이었었어요. 희망도 없이 떨어졌잖아요. 33,000원에서 반등도 없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폭락하다가 그냥 기관들도 물려있다가 느닷없이 상태라서 연상 치고 가니까 이만큼 오른 다음 조정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면은 밑에서 막 치는 애들이 있구나. 나인테크 같은 거. 밑에서 그냥 신저가를 여기 6,200원에서 1,600원까지 떨어뜨리고 나서 느닷없이 거래량 희망도 없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급등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거래량이 없이 떨어져서 그래. 희망이 없는, 하루 거래량 만주, 2만주 거래할 때였었어요. 이게 나인테크도.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올라준 게 느닷없는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차전 지주는 가는 게 있고 쉬는 게 있고 새롭게 스타트하는 게 있고 또 오늘은 얘가 주도주, 내일은 제가 주도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SK이노베이션도 LNG 관련주로 또 이게 이렇게 어느 순간 올랐는데 예전에 유증 받았으면은 22만원에서 9만원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는 요 정도 추세 만들고 있어요. 얘는. 그쵸? 얘는 지금도 올라가잖아요. LNG 관련주로 해갖고. 그리고 2차전지 전에 또 급등한 거 TSI 같은 게 2차전지 설비의 업체 아니에요. 애리조나에 1000억 수주 확보했다 그러고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된다 그러고 건식 믹싱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매출이 40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러다가 이 최저점에서 매물대에서 얼쩡얼쩡 대다 그냥 띠 급등해가지고 한 3번 오르니까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회복시켜버렸잖아요. 요건 실적이 괜찮은 애예요. TSI는.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주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어제 또 급등 들어갔었잖아요. 이건 연속적으로 쭉 올랐어요. 배터리 소재 회사인데 수요도 나되고 대규모 적자 났고 다 그런 게 엄청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LFP 배터리 분리막 같은 경우 중국 기업이 대규모 납품을 그동안 했었는데 중국하고 경쟁하겠다. 앞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겠다. 그래서 분리막 수주 성공했다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적자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보세요. 이게 12만원에서 2만원 아니에요. 6분의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또 은근슬쩍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20일선까지. 그러니까 얘는 또 여기 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만 더 오르면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건 회복되는데 엄청 폭락했잖아요. 더 많이 폭락했잖아요. 포스코나 에코프로 이런 거보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에코프로 머티가 요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니켈 가격 하락됐죠. 전기차 시장 둔화된다고 맨날 얘기 나왔죠. 니켈 가격 안정화되고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양극재 생산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시장 회복되면 양극재 수요 늘어난다고. 그쵸? 그럼 에코프로 머티도 요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쌍바닥에서 여기 타고 올라왔잖아요. 요렇게 올라와 있는 2차 전지가 슬슬 나타나죠. 포스코 인터. 이거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것도 위에 갖다 놨잖아요. 대왕고래 때문에 또 떨어진 거 바로 회복 들어갔잖아요. 예전에 올랐을 땐 대왕고래 때문에 올랐어요, 이거. 이때 당시 때 오른 건 대왕고래 때문에 올랐는데 그건 단발성이었고 내려온 다음에 지금 요거가 또 실적이 좀 괜찮은 데가 여기 물류 관련주 최고 기업이 여기거든요. 뭐 LNG 탐사, 뭐 터미널, 북미산 에너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보호 무역주의야 뭐 무역에 대해서 압박이 있을지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포스코 그룹전에서 요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상하다. 또 요거는 또 반등이 들어갔네. 포스코 스틸리온. 철강 문제 있다는데 급등 들어갔잖아요. 여기 트럼프 때문에 떨어지고 회복 들어갔잖아요. 현대제철. 여기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여기 회복 들어가죠.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아직 회복하러 안 갔어요. 왜? 얘는 2차 전지주도 있고 철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 치고는 이번 달에 지금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저점 대비했을 때 한 20% 넘게 오른 거거든요. 이번 달에 철강 문제 생긴다고 관세 때는 그날 입혔을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거 여기가 어디예요? 매물대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는 이때 테슬라 가고 2차 전지 또 떨어졌잖아요. 그럼 2차 전지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는 이 위상 갖다 놔야 40만원 갖다 놔야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걸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는 거지. 여기는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외국인들 기관들 엄청 물려 있잖아요. 지금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옛날에나 때렸지 요새 삽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럼 이것도 결국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래요. 올라갈 때도 한 번에 급등해서 쭉쭉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이걸 잘 보면 어떤 날은 포스코홀딩스가 세고 어떤 날은 포스코 퓨처엠이 세고 어떤 날은 포스코 DX가 세고 어떤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셉니다. 포스코 DX 여기가 또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월봉상으로 20월선을 깼는데도 20월선이 옆으로 아래로 안 내려갔죠. 요렇게 60월선 지키고 급등 들어가서 20월선 가는 게 최근에 한국 무브넥스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연봉상으로 70% 폭락 먹었죠. 무브넥스. 여기서 급등 들어가서 순식간에 아예 떨어진 것만큼 회복시켰었죠. 여기서 연상 때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도저히 갈 것 같지 않은 움직임에서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한 일주일 오르니까 바닥에서 2,700원을 3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애. 또 어보 반도체처럼 월봉 20에서 급등하는 애. 제주 반도체처럼 왕창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엄청 이건 10배 올랐어요. 한 달 만에. 10배 오르고 떨어졌는데 20월선이 옆으로 안 휘고 60월선 지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엄청 올랐죠.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애가 또 포스코 DX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는 돌아가면서 오를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급등을 안 하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주, 물류 자동화 관련주, 산업용 로봇 자동화 관련주,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산업용 AI 로봇 자동화 관련주인데 얘가 안 올랐거든요. 포스코자가 들어가서. 그쵸?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번 달에 거래량을 1차적으로 증가시켜 놨는데 일봉상으로도 121선을 자연스럽게 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뻗어가지고 또 급등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21선 따라올 때까지 왔다 갔다 여기 매물대에서 왔다 갔다 한 24,000원부터 26,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다 급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또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8만원에서 2만원, 18,000원 낸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최근에 반도체 급등하고 포스코 DX는 거래량을 증가시켜 놓고 수급도 살짝 유입되고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애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또 갑작스럽게 급등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만 있는 게 아니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시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움직임 방식이 다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요때 조금 요렇게 올라놓고 꽤 되잖아요. 오름폭이.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2차 전지주가 다 같이 그날 다 급등하는 게 아니고 추세 유지되면 오늘은 얘가 가고 내일은 제가 가고 오늘은 한농화성도 아까 갔지만 이수 스페셜티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전고체에서도 전고체 관련주에서도 오늘 간 게 있고 오늘 쉬는 게 있는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는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정밀 화학 쪽에 들어가가지고 황화리튬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만드는 핵심 원료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쭉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어떤 거는 또 오늘 가고 어떤 거는 내일 가고 또 어떤 거는 쉬는 날 어떤 거는 급등하는 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주는 돌아가면서 오를 수 있고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은 이틀 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올랐나요? 이거 매물대에 있는 거예요. 매물대에. 망하지만 않으면 급등 들어가는 건데 기능성 필름하고 양극활 물질, 토너 생산하는데 양극재 만드는데 필수적인 전구체 생산도 하는 데예요. 하는 데입니다. 심지어 얘는 그래도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설비 규모도 10만 톤으로 증가시켜 놨어요. 일부는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애들이 지금 올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갖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아무 종목이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내가 잘 견디는데 이게 빨리 급등 안 하고 잘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매한 57,000원 가면 막히는 거예요. 57,000원 가면 57,000원 가면 막히고 57,000원 가면 막히고 58,000원 가면 떨어지고 6만원 못 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또 떨어지겠거니 해가지고 떨어질 때는 계속 왕창 들고 있다가 올라갈 때는 다 털고 별로 없어요. 털고 안 갈 것 같으니까 기관들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또 급등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코스모 화학이다. 요거는 추세가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모회사 아니에요. 요것도 지금 자리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막 급락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또 제가 전에 윤성의 펜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심지어 실적이 이번에 엄청 좋아요. 배터리 믹싱 공정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얘의 장점은 습식권 공정이 아니라 건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조비를 17% 30% 절감이 가능하고 장비 회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여기 제품이 납품되고 삼성 SDI 납품되는 거예요. 믹싱 장비 개발하는 데는 차별화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난리통의 영업이익도 흑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떻게 가냐면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은 계속 들고 있는데 이제는 2차 전지주가 얘는 왜 급등이 아직 안 들어가지? 왜 지금 아까도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도 보면은 아직 급등 안 들어갔는데 잘 보면은 요렇게 오른 다음 내려와서 60을 타면서 요렇게 만약에 빠져봤자 얘가 뭐 38,000원 4만원 아니에요. 근데 얘가 털어먹고 나오는 급등이 나왔냐는 얘기 안 나왔어요. 가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봉 쏴서 당일날 20% 급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오를 때 제일 많이 올랐던 애인데 윤성 FNC도 신저가를 찍었어요. 근데 신저가 찍은 애 중에 세비캠도 있고 이거 말도 안 되게 성일라이트 이런 애들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보다 실적이 낮잖아요. 그리고 얘는 중소형주들 실적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한번 스타트가 들어가면은 무섭게 갈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서 오른 거고 에코프로다. 이게 마찬가지. 오늘 가격 바뀌었어요. 2% 정도. 왜 바뀌었냐면은 요게 저기 그 배당락이죠. 그러니까 그 주식 배당. 그리고 앞으로 주식으로 또 임원들 같은 경우는 30%는 주식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좀 괜찮아지고 뉴스가 빵빵 터지고 있어요. 보니까 에코프로가 그래도 에코프로가 가야지 우리 2차 전지주 큰 종목들이 갈 수가 있어요. 왜? 여기 2차 전지주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로드맵 공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 안에서 사실 급등이 나왔던 게 에코프로 때문이에요.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가 차입금 감소도 됐죠. 부채 비율도 떨어진 상황에서 대주주는 또 예전에 주식 6천억을 포기했고 또 지금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가 에코프로 외국인들이 다 갖고 갑니다. 지분 이거. 외국인들이 지분을 갖다가 4%에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헐값에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샀다는 건 뭐예요? 에코프로가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 보세요. 이거 매물대 아니에요. 짜증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짜증나는 거는 이렇게 꼬라박은 게 지금 짜증나는 거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빨리 급등 안 하네 매물대네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새로 들어와서 단타치고 튀고 새로 들어와서 단타치고 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제가 어보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하고 차트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이 어보 반도체 이렇게 신저가를 찍죠. 오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속을 수 있는 구간이 몇 번인가. 여기 60에서 탔을 때 또 해서 마이너스 10% 먹고 여기 또 16% 급등한테 9% 끝나서 질러가지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 20% 가까이 먹고 21선에서 급등해서 일주일 갖고 오셨으면 여기서 더블 치는데 1, 2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털리니까 에코프로도 여기서 바로 급등하면 좋은 거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급등이 안 들어갔다는 예급등할 경우에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비행 급등하면 2차 전지 아주 훈풍 붑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엄청 중요하죠.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 헐값에 20%까지 올라왔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28%거든요, 지분이. 근데 넓게 보면 왕창 사는 날, 조금 터는 날 이렇게 있어서 계속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를. 그러니까 넓게 보면 많이 사는 날, 터는 날에서 결론적으로 넓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 지분을 계속 확보하는데 고점일 때는 55%. 포스코 홀딩스는 원래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 때려놓고 지분도 안 줄이는 데예요. 원래 50%씩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건 굴뚝 줄어갖고. 원래는 무조건 외국인들이 50%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인데 은행 주식 마냥 지금 이렇게 지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이건 또 급등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바닥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40만원 갈 때 우르르 달려들어서 2차 전지 이제 하반기 좋아질 텐데 40만원 가면 하반기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 좋아진다고.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오른 다음에 40만원 오른 다음에는 하반기 실적이 진짜 좋아져야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우리가 자금 조달하고 있고 투자 많이 했고 U자형으로 회복하고 철강족도 바닥 찍었고 현금 확보하고 공장 매각하고 해서 1조 5천억 정도 추가 현금을 창출할 계획이거든요. 프로젝트를 구조조정해갖고. 그러면은 여기 또 키포인트 되는 게 에코프로 BM도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애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에코프로랑 같이. 그러니까 한번 떴다 하면 한 달 만에 100%예요. 여기서 이미 급등이 들어갔는데 100%가 또 터졌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리고 나서 폭락 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시장 둔화됐고 양산공장 매각했고 차입금 구면 신규 투자를 워낙 많이 했죠. 여기가. 전기세 시장 회복이 되게 되면 투자 많이 한 데가 원래 되는 거예요. 원래 양극재 쪽은 여기가 1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 데가 포스코 퓨처엠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넓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날 파는 날 있고 기관들도 보면 사는 날이 훨씬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터질 때는 진짜 터졌나요? 얘가 안 터졌지?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보면은 차트를 만들면서 가는 애들은 20% 30%는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같은 업황이 바닥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다가 완전히 버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한번 신저가 찍고 살짝 타다가 갑자기 120일선으로 급등하는 애들이 보통은 상을 찍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게 되면은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는 당연히 중장기로 가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또 오르면 또 한 번에 20% 에코프로랑 같이 급등할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여기가. 왜? 월봉상으로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 얘는 120원선은 지켰고 에코프로 BM은 60원선 바닥 찍고 반등 치는 거고 에코프로는 60원선 지키고 올라가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는 120원선 아래에서 올라가는 첫 번째 자리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서 이번 달 거래 증가시켜서 아직 오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 만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LG화학도 그렇고 아직 제대로 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LG화학도 친환경 소재 산업이라든지 또 여기 같은 경우 LG화학의 3재 신성장 동력이 친환경 소재 쪽이거든요. 신약하고 그래서 경쟁력 전방 사업이 좀 악화되고 2차전지 시장이 침체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와서 요만큼 오르고 매물대에서 횡보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삼성 SDI든 LG화학은 예전에 올라갈 때 터무니없이 급등한 적은 없어요. 빠지긴 했는데 당연히 바닥이죠. 근데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주는 폭락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정말로 저는 전기차 배터리 쪽이나 ESS 쪽은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최고잖아요. 여기 삼성 SDI가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분사도 안 했고 LG 에너지솔, LG 화학계 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위치가 그냥 23만 원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바로 급등 안 한다고 짜증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올라갈 때도 이런 자리에서 오르고 떨어지고 원래 이런 대형주가 한 번에 많이 급등하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자리 만들면서 올라서 바닥에서 한 20, 30% 오른 다음에 거기서 급등 들어가야 바닥에서 50%, 80% 오르지 여기서부터 벌써 들어가면 급등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급등하는 애들은 전조 증상이 없어요. 동아기업 이런 애들이. 이게 배터리 소재 관련주 아니에요. 전해액 관련주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조 증상도 없이 신저가에서 바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때리는 거. 거래량도 아예 없다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유일에너테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에너테크도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쉬는 거가 매물대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장비 사업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전조 증상도 없다가 연상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TCS 스틸도 최근에 반등 들어갔고 반등 들어가고 여기서 바로 급등 안 하면 또 쉬었다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오늘 전고체 관련주 안에서 또 오른 게 있고 안 오른 게 있고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차전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에이스 기업 에코프로 BM 요거는 기다릴만 하잖아요. 30% 오르고 떨어지고 30% 오르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추세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신저가도 이번에 또 안 찍었고 포스코 퓨처엠은 신저가를 2월달에 또 찍었어요. 에코프로 2월달에 신저가 안 찍었습니다. 지켰어요.
그쵸?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쳐야 되는 쪽이 2차전 지주가 쇼커버를 쳐야 되고 이런 대형 기업을 놓칠 리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포스코 DX도 그렇고. 여기서 바로 목값 내려온다 할지라도 대량 거래 띄워놓고 121선 탔기 때문에 여기서 장난치면은 장중에도 막 10% 20%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전지주만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2차 전지를 작정하고 매도 때린 쪽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막 왕창 매도 때렸으면 모르겠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2차 전지를 중장기로 매집하고 있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퓨처엠 들고 계신 분들, 홀딩스 들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여기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는 우리가 유럽 얘기했잖아요. 유럽 관세 때린다고 그렇게 난리펴도 신고가 치고 난립니다. 유럽 맨날 급등했었어요. 관세처럼 우리나라 얘기도 안 나오는데 신저가 먹고 유럽 성장률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중국 관세 때린다고 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관세를 더 맞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큰 기업들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득이 있으면 죄다 상한가예요. 쇼커버링 막 터져가지고 못 잡습니다. 장중에 막 질러야 돼요. 하도 공매도 때려나갔고. 공매도 재개제도 2차 전지는 공매도 못 쳐요. 급등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허겁지겁 매수할까 허겁지겁.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건설주도 봐드렸고 아직 우리나라 대형주 하나도 안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자동차주 중에서는 지금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무슨 성우하이텍 간 거 아니고 현대공업이 좀 움직였어요. SL하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또 지금 현대위아가 지금 요거 매물대에 있고 매물대 아시겠지? 매물대. 그러니까 매물대에 있는 상황에서 바닥 쪽에서 살짝 움직이는 자동차주가 좀 나왔다. LG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인데 아직 안 갔잖아요. 자동차인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LG전자가. 요것도 LG이노텍도 그렇지만 그리고 LVMC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전 영상을 보세요. LVMC 그래도 제가 하나 확인한 건 뭐냐면은 6월 달에 라오스에서 제일 큰 건물 3개 지어지는데 주상복합하고 이마트 들어가고 합작법인 했죠.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편의점 라오스에서 1등하고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회복됐습니다. 미얀마도 회복되고 태국 쪽도 진출하고 전기차 뚝뚝이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LVMC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자동차 사업은 이제 괜찮아요. KR모터스가 매각되게 되면 LVMC는 정말로 상치고 나서 연상으로 간다고 좀 보고 있고 KR모터스 매각뿐만 아니에요. LVMC는 지금 현재 코라오 그룹 자체가 이거는 회사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VMC가 정말로 큰 급등을 하려면은 여기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세영 회장이 코라오 회장이잖아요. 그럼 라오스의 코라오 그룹으로 또 이마트 LVMC를 합작법인하고 코라오 그룹 맘스터치 또 이디야 그리고 뭐 파리바게트 신세계 백화점 다 합작법인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심지어 동구바이오 제약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뮤니스 바이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2배 늘었어요. 예전에 1조였는데 그 정도로 편의점 사업이 잘 된다는 거고 라오스 세금의 20%를 내고 있어요. 연매출 2조 2천억이에요. 예전에 1조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콕콕페이하고 전기삼류자 콕콕무브예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출시하고 있대요. 편의점 너무 잘 되고 있고 라오스 1등입니다. 지금 이마트는 라오스에서 제일 잘 되고 있어요. 또 생깁니다. 이마트도. 아시겠죠? 그래서 콕콕 1호점, 또 콕콕 메가몰이 또 생겨져요. 지금 콕콕몰이 대박인데 편의점 사업이 대박이 나면 자회사로 편입한다 그랬어요. 라오스판 스타필드예요. 여기에 면세점 들어간다 그러죠. 6월 달에 완공될 것 같아요.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에 신도시 건설한다. 건설주도 한국 기업들 여기 라오스 진출 많이 했어요. 편의점도 2,000개까지 늘린다.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총 자산이 코라오 그룹 자체가 보시면은 총 자산이 3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LVMC의 최대 주주가 오세영 회장입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뱅크 라오스 민간은행 1등이 LVMC 지분을 10% 갖고 있고 주식 전환 안 한 게 또 10% 있어요. 2천만 주.
그리고 오세영 회장은 3년 동안에 전환사채 유증으로 1,000억 샀고 또 지금 현재 2,000원에 또 100만 주 또 샀어요. 1,600원에서. 그러면은 여기 오세영 회장이 갖고 있는 인도차이나뱅크 주식 전환을 해서 대기업의 지분이 일부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투자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점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없어요. 호재가 나오면 바닥에서 다 털리면 어차피 매물대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동아기업이 왜 점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어요? 급등해갖고. 유일 에너테크가 왜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가겠어요? 자동차 오히려 올릭스 같은 애들이 왜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점상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보는 거는 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은 여기 최대 주주가 샀고 파는 게 아니에요. 부채 비율 50%고 환율이 너무 강세라서 자동차 값이 두세 배 올랐는데도 매출은 예전보다 낮답니다. 그럼 차값이 내려가면 LV 매출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자동차주 중에 매출 줄어드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동남아 쪽에 라오스 쪽에 세금을 20% 내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점 사업 그리고 큰 기대할 수 있는 거 카카오톡 나오면 저는 큰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카오톡. 그게 왜 그러냐면 라오스 쪽에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라오스의 국무총리하고 장관이에요. 여기가 LV 행사 때마다 가요. 콕콕 쪽으로. 이 전기차 뚝뚝이가 대박이 나서 또 편의점 대박 나고 해갖고 여기 라오스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매일경제방송 나와서 LVMC가 대단한 회사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라오스 가면은 편의점도 LVMC 거, 현대차 기아차도 LVMC 거예요. 라오스하고 미얀마, 베트남은 현지 기업하고 라오스, 미얀마 또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제품을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SKD, CKD 방식으로 현대차 독점이에요. 기아차하고 LVMC가. 아시겠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간 코코넛 사일로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있죠? 여기서 라오스의 카카오톡 만듭니다. LSM에서. 코콕 무브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요. 뚝뚝이는 이미 장악을 했고 택배 사업, 퀵 사업 다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있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올해 상반기에 재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200원에서 우리가 2,000원 깰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2,000원이 깨다 보니까 자동차주들도 다 내려왔잖아요. 작년 4월 때까지 계속 신고가였어요. LVMC가 뻑하면 따블 치고 이랬던 종목인데 내려와서 거래량 이렇게 없고 2,000원 아래에서는 지금 뭐예요? 1,770원 여기 1,800원 못 가고 자꾸 막히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한 번에 급등을 해서 상승 장악형으로 저는 이런 자리에서 20, 30% 급등도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왜? 재료가 상반기에 있잖아요.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 생기고 편의점 사업이 이마트하고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라오스 농촌 쪽의 인력은 라오스 국민으로 다 채우고 있죠. 그만큼 한국하고 라오스의 교류는 뉴스만 검색해봐도 역대 최고고 라오스 쪽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LVMC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 1,700원, 1,720원에서 거래량이 붙어서 1,800원 돌파되면 당일날 20, 30%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어차피 해봐야 1,700원, 1,720원인데 이제 이틀 동안에 이 단타 외국인은 또 판 것 같아서 내일쯤 또 매수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기 JP모건이라든지 장난치는 데 있어요. 만약에 1,800원이 돌파되면 거래가 크게 터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LG전자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다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부품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MS 오토텍도 400억을 소각했어요. 이거를 시총이 2,000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자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수혜를 볼 거고 관세 때문에 걱정되신 분들은 유럽 주식만 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주식만 보면 되니까 유럽이 관세 때린다 그러는데 최근에 이만큼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관세 때린다 그러고 폭락 먹는구나.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야 신경 쓰는 거고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다른 걸로 협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다른 거 내줘야 되겠죠. 그 대신. 그래서 또 캐나다, 멕시코도 유예가 된 것 같고 4월 달로 그래서 관세 걱정할 거면 미국이 떨어질 리 없고 유럽이 신고가 갈 리 없다. 중국이 관세 제일 많이 때리는데 신고가 때리고 항생 신고가 때리고 항생이 최저가에서 낙인 찍고 이만큼 오를 동안에 한국 주식이 안 올랐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떨어지고 심지어 내일 바로 안 가도 돼요. 20% 30% 상치고 다음날 20% 오르고 하면 2차 전지 더블 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가 가야 한국 주식의 개인 투자자 돌아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정말 자세하게 해드렸고 구독, 좋아요, 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래도 12월 달에 미국 안 간 게 어디예요? 반토막 났는데 코인도 그렇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근데 한국 주식은 우르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개인 투자자가 돌아오려고 할 때는 2차 전지주가 급등하면 된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오르게 되면 시끌시끌해지고 주식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50명으로 줄어가지고 자금이 회전이 안 돼서 그래요. 단타 치는 종목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잘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한번 같이 잘해보자. 그래야 저도 힘내서 주식 영상도 찍고 힘도 나고 할 텐데 너무 속상해서 요새 힘도 없고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 잘 될 거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꼭 잘 되세요. 사랑합니다.